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 해석 공식 베이직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오늘의 수업을 여는 한마디는 Don't wait for the perfect moment.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완벽하게 만드세요 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제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든지 정각에 시작하고 싶어하는 버릇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앉았다가 아주 42분이다. 그러면 42분에 시작할 순 없지. 50분에 시작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8분을 미뤄요. 그러다가 딱 시계를 봤는데 51분인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51분이네. 정각에 시작해야지. 이렇게 해서 제가 3시간까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미뤘던 적이 있거든요. 세상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순간이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시작하셔서 완벽한 순간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가볍게 복습하고 오늘 좀 새로운 내용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목적어로 쓰이는 투부정사에 대한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너무 설명 많이 해가지고 제가 입만 열어도 여러분이 대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동사에서 태어나 앞에 to를 쏙 붙인 아이이다. 자, 얘가 하는 역할이 참 많은데 명사 역할도 할 수가 있더라. 명사니까 당연히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내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왔으면 좋겠어 하는 류의 동사들 우리 쭉 정리해 봤었잖아요. 뭐 원하다 라는 동사라든지 아니면 decide 결정하다, choose 선택하다 이런 류의 동사들이 뒤에 투부정사가 왔으면 좋겠어 하는 동사들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어로 쓰이는 투부정사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사실 이 보어라는 개념이 쉽지 않았어요. 자, 첫 번째는 주어, 동사, 보어.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 예를 들어 비동사가 왔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주어는 투부정사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동사 자리에 seem이나 appear 같은 동사가 왔다. 그럼 어떻게 해석했어요? 주어는 투부정사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자, 제가 아까 이거 동사라 그랬어요. 뭐라고 해석했죠? 주어는 투부정사 하는 것입니다. seem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사실 주격 보어까지만 해도 우리 할만하다 생각했는데 목적격 보어가 꽤나 어려웠습니다. 어떻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생겨서 이 목적 보어 자리에 나는 꼭 투부정사가 왔으면 좋겠어 하는 동사들을 쭉 소개했었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떠올려 보자면 원하다, want라든지 뭐 하도록 허락해주다라고 했을 때 allow라는 동사라든지 아니면 뭐 하게 하다, cause라든지 자, 이런 동사를 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했죠?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allow, 허락을 해줍니다. cause,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적 보어로 쓰이는 투부정사도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개념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이었어요. 얘도 출신이 동사인지라 자기가 이렇게 따로 주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적인 성질이 있다 그랬죠. 누가 투부정사였는지 굳이 밝히고 싶다. 그럼 어떻게 밝혔어요? 앞에 for 명사를 써주면 돼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for 명사가 아니라 뭐를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of 명사를 쓰는 경우도 있었죠? 앞을 딱 봤더니 얘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더라?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더라.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뭐 친절하다, kind, nice, 예의 바르다, polite 이런 형용사들 아니면 무례하다라고 해서 rude 같은 형용사들 그래서 앞에 사람의 이런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온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참 쿨해. 내 뒤에는 동명사가 목적어로 와도 괜찮고 그리고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와도 괜찮아 라는 그런 동사들을 공부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쿨해 보이는데 속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얘는요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 차별 대우예요. 뜻이 달라요. 자, 다시 지금 이제 쭉 나열해 놓는 동사들은 대부분 난 뒤에 동명사 와도 되고 투부정사 와도 돼 해놓고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쌤, 이거 좀 다 외워야 돼요? 다행인 거는 그래도 공통점이 있어서 여러분이 너무 골치 아프게 외우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이제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뜻이 있다라고 하고요.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지향적인 뜻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remember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ing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이다 그랬으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일을 했어요. 해놓고 내가 했었지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근데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어때요? 미래지향적이다 그랬죠. 그럼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앞으로 해야 돼요. 근데 해야 될 것을 기억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forget. forget은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forget ing는 뭡니까? 했어요. 근데 해놓고 내가 했어? 잊어버린 거고요. forget 투부정사는요. 미래지향적이다 그랬으니까 아직 안 했죠.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깜빡한 겁니다. 자, 그게 이제 forget 투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자, 이번엔 regret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regret은 후회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regret 뒤에 ing를 쓰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해놓고 후회하는 겁니다. 자, regret 투부정사는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라고 했을 때 regret 투부정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stop 같은 경우는요. 원래 목적어 자리에 ing밖에 못 와요. 목적어가 느리니까 ing 하는 것을 멈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똘똘한 친구가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쌤. 근데요. 저 stop 뒤에 투부정사 오는 것도 봤거든요. 자, 그거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우리 투부정사 대부분의 경우에 위해서라고 해석한다라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멈췄습니다.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이 동작 자체를 멈추는 거랑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 마시는 것을 멈췄다. 그럼 이제 물 안 마시는 거죠. 자, 그 동작 자체를 멈췄을 때는 ing를 쓰는 거고요. 우리 투부정사는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췄다. 자, 이럴 때는 stop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mean이란 단어도 한번 봅시다. mean이란 단어는 뒤에 ing가 오면 그냥 글자 그대로 이런 것을 의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mean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이런 의도이다, 작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 쌤 이거 엄청 헷갈려요. 그러면 우리 영화 대사 하나만 외울게요. 남녀가 이렇게 커피숍에 마주 앉아 있고요. 여자가 막 울고 있어요. 둘이 싸웠나 봐요. 자, 그때 이제 남자친구가 그러죠. 미안해. 내가 너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 라고 했을 때 I didn't mean to hurt you 라는 말을 쓰거든요. I didn't mean to hurt you. 너에게 상처를 줄 의도, 작정은 아니었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mean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면 의도하다, 작정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ry ing, try 투부정사요. 자, ing를 쓰면 시험 삼아 해보는 거고 투부정사를 쓰면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사실 참 혼란스럽거든요. 혼동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유치하지만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말하지 말기 그냥 우리끼리만 try to, 발음이 너무 힘들죠. 막 try to, 그래서 애를 써야 돼요. try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애쓰다고요. try ing,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시험 삼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 거 볼까요? be used to ing는 익숙하다 이런 뜻이고요. be used 뒤에 투부정사는 얘는 수거도 아니에요. 아까 투부정사가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be used, 수동태니까 사용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쌤, 이건 알겠어요. 사용되었습니다. 하기 위해서. 근데 be used to 뒤에 ing 오면 익숙하다라는 뜻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이거는 정말 저도 부끄럽지만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해? 아잉 익숙해서. 그래서 ing가 익숙하다인 거예요. 자, 우리 어쨌든 억지로지만 다 여기에 있는 걸 머릿속에 한번 집어 넣었습니다. 자, 이제 얼만큼 기억할 수 있는지 예문에 넣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147번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딱 봤더니 이번에는 누가 등장했어요? 동사 try. 우리 try 뒤에 ing 쓰면 어떤 의미라 그랬더라? 그렇죠.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였고 try to, 힘들다, 애써야 된다. 그래서 try 뒤에 투부정사 쓰면 애쓰다, 노력하다 이런 뜻이었죠. 자, 그럼 앞에서부터 어떤 뜻인지 봅시다. When an elephant falls down, 코끼리 한 마리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other members, 다른 코끼리들, 근데 of the group, 그 무리에 있는 다른 코끼리들이요. try
raise it to its feet 이라고 해서 raise 뭐뭐뭐 to its feet 이라고 하면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거거든요. 그것을 시험 삼아 일으켜 세웠을까요? 일으켜 세우려고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 무려 코끼리인데 코끼리를 시험 삼아 일으켜 세웠겠어요? 얼마나 무거운데 애를 썼겠죠.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아, 투부정사가 답이구나. 자, 이렇게 골라주시는 겁니다. 해석 이어보죠. When an elephant falls down, 코끼리 한 마리가 쓰러졌을 때 other members of the group, 그 무리에 있는 다른 코끼리들이요. try to raise it to its feet. 그 코끼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48번 한번 볼까요? try 뒤에 ing 쓰면 무슨 뜻이라고요? 시험 삼아 뭐 하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try using a vacuum cleaner. vacuum cleaner가 진공청소기거든요. 시험 삼아서 진공청소기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런 얘기네요. 시험 삼아 하는 게 맞는지 앞에서부터 읽어봅시다. If you want to suck. suck이라고 하면 이렇게 빨아내는 걸 이야기하죠. The liquid. 액체를 갖다가 빨아내기를 원한다면 out of, 어디에서부터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서부터? out of the inner parts of the phone. 전화기에 있는 inner parts니까 내부의 부품이잖아요. 내부의 부품에서부터 액체를 빨아내기를 원한다면 try using a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시험 삼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try ing 쓴 거 잘했네요. 저도 이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물에 빠뜨렸어요. 한 번은 욕조에도 빠뜨리고 한 번은 변기에도 빠뜨리고 그랬는데 그럴 때 진짜 중요한 게 빨리 이걸 꺼내가지고 부품을 다 분해한 다음에 속에 있는 이제 그 물기를 다 제거하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렇게 서비스 센터에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뭘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겁니까? 진공청소기를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다음에 또 빠뜨리면 안 되겠지만 혹시 빠뜨리면 진공청소기를 한번 써보려고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If you want to suck the liquid. 여러분이 그 액체를 갖다가 빨아내고 싶으시다면 out of the inner parts of the phone. 전화기의 내부 부품에서부터요. 그러면 try using a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를 한번 시험 삼아 사용해보세요 하시면 되겠네요. 자, 149번. 149번을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맞췄다. 그 친구는 뭐 영어를 떠나서 진짜 똑똑한 친구예요. 진짜 잘하신 겁니다. 자, 맞췄는지 저랑 한번 보죠. stop 뒤에 ing를 쓰면 그 행동 자체를 안 한 거라 그랬는데 앞에 또 never가 붙었어요. 그러면 never stop ing. 그 행동을 멈추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인데 never가 붙었으니까 생각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아요. 그럼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맞아요? 자, 얘는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고. 자, stop 투부정사는 하기 위해서 멈추다 그랬잖아요. 생각하기 위해서 멈추는 건데 앞에 never가 붙었으니까 생각하기 위해 멈춘 적이 없다. 생각도 해본 적 없다는 겁니다. 얘는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둘 중에서 뭐가 어울릴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I actually liked. 저는 사실 좋아요. 뭐가 좋냐면 living in a messy room. 여러분 messy라고 하면 막 어지러지고 엉망진창인 걸 이야기하거든요. 어질러진 방에서 사는 거 그걸 사실은 좋아해요. I never stopped about the benefits of having a clean room. 저는 이 이점, benefit, 장점에 대해서 근데 무엇의 장점이죠? of having a clean room. 깨끗한 방을 갖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생각도 해본 적이 없겠어요? 나는 어질러진 게 좋다니까요. 생각도 안 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to think가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never만 없었어도 우리가 좀 편하게 풀 수 있는데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해야 되니까 좀 힘들었어요. 자, 다시 해봅시다. I actually liked. 저는 사실 좋아했습니다. living in a messy room. 어지러진 방에서 사는 것을요. I never stopped to think. 저는 멈추어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About the benefits of having a clean room. 깨끗한 방을 갖는 것의 장점, 이점에 대해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이미 공부했던 거니까 조금 복습을 해보자면 like, 좋아해요. 뭐를?
그래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자리에 이렇게 동명사 쓴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또 동명사 쓴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이죠? 넘어갈게요. 150번. 자, 이번에는 동사가요. remember, 기억하다예요. 그럼 remember ing는 옛날에 했던 것, 과거지향적이라고 했으니까 했던 거를 기억하는 거고 투부정사는 앞으로 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One Olympic swimmer, 한 올림픽 수영 선수가 remembers repeatedly losing or to lose races as a 10-year-old. 경기에 졌던 것을 기억할까요? 앞으로 질 것을 기억할까요? 아니 어떻게 경기 앞으로 질 거야 이걸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아 지금 얘는 틀렸구나. losing이 맞는 거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심지어는 뒤에 as a 10-year-old라고 해서 as가 뭐뭐로서니까 10살짜리로서 자기가 10살 때 일을 이야기하는 거네. 과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ing, 과거지향적인 동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석해보죠. 한 올림픽 수영 선수는 remembers repeatedly losing races as a 10-year-old. 10살이었을 적에 경기에서 계속해서 졌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1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것도 문장도 길고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stop을 자꾸 시험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내는 걸 선호하는 이유가 stop 뒤에 ing가 오면 그 동작을 멈추는 거야. 이제 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앞뒤 문맥 파악이 돼야 정답을 고를 수 있거든요. 자, 지금도 보니까 the turtle, 거북이잖아요. 거북이가 stops to breathe라고 하면 숨을 쉬기 위해서 뭐 이렇게 헤엄치다가 딱 멈추는 거고요. stops breathing이라고 하면 숨 쉬는 것 자체를 멈추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뭐를 통해서? through its nose and mouth. 코와 입을 통해서 숨을 쉬기 위해 멈췄는지 숨 쉬는 걸 멈췄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대신에 it takes in air. takes in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공기를 들이마셔요. 뭐를 통해서? through its skin. 그 피부와 and an opening. 그 열린 구멍을 통해서요. 자, 근데 이 구멍은 어디에 있어요? under its tail. 꼬리 아래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공기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코랑 입을 통해서는 이제 호흡을 안 하고 피부와 이 꼬리 밑에 있는 구멍을 통해 호흡을 한다는 뜻이구나. 이거는 안 하고 이걸 한다는 얘기구나. 안 하는 거니까 그 동작 자체를 멈추는 거죠. 그럼 뭘 써야 돼요? stop ing를 써야 되겠네. 그래서 얘가 답인 겁니다. 됐어요? 자, 이어서 해석합시다. The turtle stops breathing air through its nose and mouth. 거북이가요, 코와 입을 통해서 숨을 쉬는 것을 멈췄어요. 그럼 얘는 숨을 안 쉬느냐? Instead, 대신에 it takes in air,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Through its skin and an opening under its tail. 피부와 그리고 꼬리 밑에 있는 그 구멍을 통해서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152번 한번 볼게요. 자, mean이란 동사가 등장을 했네. 우리 mean 뒤에 ing는 어떤 뜻이라고 했더라? 그쵸? 그냥 말 그대로 뭐뭐를 의미하다 이런 뜻이었고 mean 뒤에 투부정사 쓰면요. I didn't mean to hurt you. 그래서 나 너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의도하다, 작정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쓰였는지 앞에서부터 봅시다. When I arrived at the restaurant. 내가 그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I apologized. 나는 사과를 했고요. And told my wife. 아내한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I didn't mean late. 미안해. 늦으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이 얘기를 했겠죠. 늦으려고 의도했던 건 아니다. 일부러 늦은 건 아니다. 의도, 작정이니까 mean 뒤에 투부정사를 골라야 되겠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쉽긴 하지만 한번 다시 이어서 해석해 볼까요? 제가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적에 저는 사과했고 and told my wife, 내 아내에게 I didn't mean to be late, 늦으려고 했었던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153번 한번 봅시다. 153번에는 동사가 누굽니까? forget이에요. 자, forget 뒤에 ing를 쓰면 옛날에 했던 걸 잊어버리는 거고 투부정사는 앞으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깜빡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in business settings,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세팅, 상황, 환경에서는 It's really easy. 정말 쉬워요. 뭐가 쉽다는 거죠? 아,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뭐가 쉬운지를 알려주는 진짜 주어고요. 여기는 자리만 차지한 가짜 주어네요. 뭐가 쉽냐면 to forget,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뭐를요? to take the time to, take the time to 하면 시간 내서 뭐 하다예요. 시간 내서 thank you,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그런 거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내가 고마워요 라고 말해놓고 어머 내가 그 말 했어? 이렇게 잊어버린 게 아니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아직 안 했는데 해야 하는 걸 잊어버린다? 그러면 투부정사 쓴 거 잘 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yet it's essential part.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아주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무엇에요? Of interaction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interaction,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조금 어려웠으니까 이어서 천천히 해석을 해봅시다. In business settings,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상황 환경에서 It's really easy to forget.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뭐를요? To take the time to say thank you.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시간을 내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그걸 잊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it's an essential part of interaction with others. 그렇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고요. 이제 154번 한번 볼게요. 자, 154번에 등장한 단어는 뭐예요? mean, 의미하다, 이거다. mean은 아까 뒤에 ing가 오면 뭐뭐를 뜻하다, 의미하다 그랬고 투부정사가 오면 뭐 할 의도다, 작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뒤를 딱 봤더니 understanding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네요. 자, 맞았는지 앞에서부터 봅시다. emotional leadership. 이런 걸 뭐 감성 지도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감성적인 그런 지도력이란 understanding your impact, 여러분의 impact, 영향력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끼치는 영향력입니까? on others,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쌤, 지금 emotional leadership이란 게 진짜 뭔지 뜻풀이 해주고 있네요. 맞아요. 그럼 의미하고 뜻풀이 해줄 때는 뭐 써요? 아, 뒤에 ing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뒤에 ing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아, 그러면 감성 지도력의 의미가 1번 하고 나서 2번 하는 것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then adjusting이니까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뭐를요? Your style accordingly.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스타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무슨 리더십, 뭐 감성의 리더십, 뭐 카리스마의 리더십, 이런 여러 가지 리더십 이론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감성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제가 뭐 담임교사로 교실에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딱 앞에 서는 순간 우리 반 친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좀 표정을 어떻게 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벌써 교실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들어가는 날은 아이들도 좀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고 막 이렇게 떠들고요. 제가 좀 무서운 얼굴을 하고 들어가는 날은 일순간 조용해지기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거, 이게 감성 지도력이라는 거죠. 됐어요? 자, 이어서 정리합시다. Emotional leadership means 감성 지도력이라는 것은 의미합니다. Understanding your impact on others.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고 and then adjusting your style accordingly. 거기에 따라서 당신의 스타일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155번을 볼 텐데요. 여러분, used to 뒤에 바로 원형이 나왔어요. 쌤, 이건 아까 앞에 없었잖아요. 이건 없었어요. 표에 자리가 없어서 제가 뺐는데. 자, 일단 앞에서 배웠던 것부터 정리해 볼게요. be used to 뒤에 ing가 나오면 이건 우리 뭐라 그랬더라? 아잉 익숙해. 그래서 익숙하다라고 했었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럼 뭐라고 했었어요?
사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했죠. 자, 제가 한 가지 안 알려드렸던 게 이거였어요. used to 원형. 자, 이건 이제 언제 쓰냐면 뭐뭐 했었다. 뭐뭐 하곤 했었다. 이렇게 이제 과거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쓰는 게 used to 원형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 표현이 맞게 쓰였는지를 한번 볼게요. My friend Martin. 제 친구 마르틴은요. used to complain. 예전에 불평을 하곤 했었어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city of 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라는 그 도시에 대해서요. 근데 이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는요. Where he lived for 3 years. 그가 3년이나 살았던 곳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곤 했습니다. 아, 과거에 이렇게 하곤 했다. used to 원형 쓴 거? 잘했네요. 그래서 155번은 이상이 없습니다. 자, 156번 바로 봐도 되죠? 자, 이번에는 be used to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be used to 부정사다. 그러면 사용됩니다. investigate, 조사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고 ing다. 그러면 조사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런 뜻이죠. 자, 뭐가 맞을지 한번 보세요. The newly invented, 새롭게 개발이 된 그런 microscope, 현미경은요. His claim, 그의 주장을 조사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 현미경이 익숙할 리는 없고 현미경이 사용되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니까 그 뒤에는 투부정사가 오는 게 맞네요. claim이란 단어는 이렇게 주장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붙여서 해석해 봅시다. The newly invented microscope was used. 새로 만들어진 그 현미경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To investigate his claim, 그의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157번을 볼게요. 오, 쌤, 우리 be used to만 배웠는데 얘는요, be가 아니고 get이에요. 저 이거 몰라요. 이러지 마시고. 자, be used to나 get used to나 거의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get을 쓰면 약간 더 이렇게 역동적인 느낌, 동작성이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be used to ing는 그냥 익숙하다, 익숙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get used to ing는 익숙해지다,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해지는 과정에 대한 느낌이 들어갔다. 요 정도 뉘앙스 차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선 어떤 의미인지 앞에서부터 봅시다. I was fortunate. 저는 참 운이 좋았어요. 뭐 하다니? To have any sort of job. 뭐 어떤 종류가 됐던 직업이 있다니 저는 참 운이 좋았고요. And I would certainly get used to these girls. 이 소녀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얻게 된 직업이라는 게 가르치는 일인가 봐요. 이 소녀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익숙해질 거예요. 아, 익숙해지다. be used to ing, get used to ing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해석을 해보죠. I was fortunate to have any sort of job. 어떤 종류의 직업이 됐던 간에 직업을 갖게 되어서 저는 참 운이 좋았고요. And I would certainly get used to teaching these girls. 그리고 저는 이 소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분명히 익숙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뒤에 투부정사가 오느냐 아니면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에 대해서 쭉 공부했습니다. 조금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머리 아프시죠? 잠깐만 쉬었다가 남은 내용 또 보도록 할게요. And I can't believe that I'm your man, and I get to kiss you, baby, just because I can. Whatever comes our way, I will see it through, and you know that's what all love can do. And in this crazy life, and through these crazy times, it's you. 네, Everything이란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정말 험하고 이 crazy world에서 정말 당신이 저를 웃게 만들고 노래하게 만듭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이 지친 일상 속에서
그래도 나를 웃게 만들고 노래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응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힘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앞에 그 리스트 참 외우기 싫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한번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노래 들려주고 나서 맨날 잔소리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뒤에 기다리고 있는 이 명사절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요. 우리 일단은 앞에 한 내용들은 명사 했죠. 대명사도 했죠. 명사 구. 그래서 우리 동명사,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것까지 같이 살펴봤어요. 자, 이제부터 함께 할 게 이제 명사절인데, 명사절 정복하면 진짜 크고 어려운 산을 넘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잘 모르겠어 해도 포기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그냥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명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절이 뭔지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절이라는 건 주어랑요, 동사가 이렇게 갖추어진 것을 우리는 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절을 앞에서 누가 이끄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절이 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명사절이라고 부르겠죠. 이거 전체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럼 형용사절이네요. 이 전체가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럼 부사절이라고 부르겠죠. 됐어요? 자, 그럼 근데 이 물음표 자리에다가 누구를 쓸 거냐면 that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 명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that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사실 영어가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that 때문이잖아요. 우리 앞에서는 이미 이제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배웠죠. 관계대명사 that절은 일단 얘랑은 완전 성격이 달라요. 걔는 뭐 하는 애였어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 that절이었죠. 그쵸? 그래서 얘는요, 하는 일 자체가 형용사절의 역할을 했다고요. 이렇게 수식하는 일. 근데 이제 오늘 배울 that절은 이거 전체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면서요. 쌤, 그럼 명사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네요. 그쵸? 맞아요. 이 전체가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절이 하는 역할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하나, 관계대명사는 이 대자체 품사가 대명사잖아요. 명사. 그러니까 얘가요, 이 파란색 괄호 안에서 명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지가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러면 뒤에 주어는 빠져 있겠죠. 자기가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그럼 뒤에 문장에서 목적어는 빠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 괄호 안에서 얘가 대명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얘는 이름부터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잖아요. 접속사. 접속만 시켜줘요. 그러면 얘는요, 이 파란색 네모 안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오로지 무슨 역할만 해요? 앞뒤를 접속시키는 역할만 해요. 그럼 얘를 빼고 생각했을 때 뒤에 뭔가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얘한테 하라고 해야지, 얘한테 주어 하라 그래야지, 그리고 주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얘는 접속사의 역할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관계대명사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관계대명사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명사절 that절은 자기가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구나. 두 번째, 파란색 괄호 안에서 생각했을 때 관계대명사는 자기가 명사니까 자기가 주어 역할을 하던, 목적어 역할을 하던, 보어 역할을 하던 요 안에서 that이 역할이 있는데, 접속사 that은 요 파란색 박스 안에서 진짜 접속만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해내야 된다. 요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부분은 사실 문법성 판단 문제, 그거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한 설명이고요. 그럼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예요? 나머지 그 많은 문제를 맞추려면 해석을 할 줄 알아야죠. 자, 그래서 나 이거 처음 들어보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 친구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일단 해석만 해요. 자, 해석 일단은 얘가 주어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that절은 동사합니다. 쉽다. 근데 우리 이렇게 주어 자리가 길어지는 거 영어에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is로 자리만 채우고 실제로 그 주어에 해당하는 that절을 뒤로 보내는 이런 형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that절이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또 보어로도 쓸 수 있다면서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비동사를 썼다. 그럼 해석 어떻게 돼요? 주어는 that절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 와, 쉽다. 목적어로도 쓰일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해요? 주어는 대절을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주어는 대절을 동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요, 158번을 봤더니 It's not a new idea. 새로운 생각이 아니래요. 뭐가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전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진짜 주어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뭐가 새로운 생각이 아니냐면 Cooking is an activity. 요리가 활동이라는 거죠. 자, 어떤 활동이에요? 이번에 있는 that은 활동을 꾸며주는 저를 이끄니까 이거는 관계대명사예요. 그쵸? That defines humans. 인간을 규정짓는 그런 활동이다. 요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인간을 규정짓는 활동이다라는 것, 이것은요 그다지 새로운 생각이 아니랍니다. 자, 일단 해석은 우리가 완벽하게 했고, 쌤, 대절이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정말 접속만 시켜주는 애라서 얘 뒤에 빠진 거 없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러셨죠. 맞아요. 뒤에를 보니까 쿠킹, 주어, 이다, 비동사, 그리고 보어. 쌤, 지금 이 문장은 빠진 게 하나도 없이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that을 쓴 거는 잘 하신 겁니다. 자, 우리 관계대명사 what도 이제 배울 거예요. 관계대명사 what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일단은 속성으로 가장 문제 푸는데 필요한 비법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지금 참고로 적어둡시다. what은 성격이 진짜 나빠요. 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그래서 절대로 관계대명사면서도 남의 명사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꾸며주는 일 이런 거 안 해요. 꾸며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만 잘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what이 속해 있는 이 절이요. 뭔가 하나가 빠져 있어야 돼요. 주어가 빠졌든 아니면 목적어가 빠졌든 뭐가 하나 빠져 있는 절을 이끕니다. 자, 그러면 이 what을 썼을 경우에는 뒤에 아까 빠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럼 이 what은 같이 안 다녀요. 뭐야, 나보다 잘났잖아. 같이 안 다녀. 이래저래 what은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문법적인 설명이고 해석에 다시 한번 집중해 봅시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는 보어입니다. 대절은 새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제 해석으로 보여드릴게요. It's not a new idea. 새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뭐가요? Cooking is an activity that defines humans. 요리가 인간을 규정짓는 활동이다라는 것이요. 자, 이번에 159번 넘어가 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문법 얘기하고 해석할게요. 자, 짠 뒤를 봤더니 she, 그녀는요. 입니다. sincere, 아주 진실됩니다. 주어, 비동사, 보어. 빠진 거 없잖아요. 완벽한 한 세트예요. 그럼 일단 누구는 아유, 나는 같이 안 다녀. what은 빠지고요. 정답은 that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대절의 용도를 한번 봅시다. It was clear, 명확했어요. 뭐가요? 아, 뭐가? 그럼 이만큼이 쌤 진짜 주어인가 봐요. 맞아요. She was sincere. 그녀가 진심이다라는 게 아주 분명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In her attempt. 그녀의 시도에 있어서. 근데 뭐 하려는 시도일까요? 이번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죠. To take her child to the hospital. take 누구누구 to 어디라고 하면 누구를 어디에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 시도에 있어서 이게 진실되다, 진심이다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이 글이 어디에서 나온 거였냐면 뭐 국경 지역에 이렇게 보초를 군인이 서고 있는데 아이를 아는 엄마가 막 와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아픈데 이 국경을 넘어가서 병원에 꼭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막 울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연기일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의 모습이나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아, 이게 진짜 진실이구나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보였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다시 이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It was clear, 분명했습니다. 뭐가요? She was sincere in her attempt. 그녀의 시도에 있어서 이게 진심이다라는 것이요. 어떤 시도입니까? To take her child to the hospital.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자 하는 시도에 있어서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제 160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t is no wonder. wonder가 이렇게 놀라운 거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뭐가?
아, 뭐가 해당하는 게 주어인데? 그럼 쌤, 이만큼이 진짜 주어인가 봐요. 대절이요, 명사절이라고 했으니까 주어 이끌 수 있죠. 그래요. 잘한 거 맞아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view A as B 이렇게 하면 A를 B로 보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Any amount of visible fat. any amount of니까 어떤 양이 됐던 간에 눈에 보이는 지방. 근데 슬프다. 이게 어디 있는 지방이에요? On the body. 몸에 있는 지방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여겨요? something. 이런 것이라고 여깁니다.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구가 꾸며주죠. 어떤 거라고 여겨요? to get rid of. 없애버려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렵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With all the passion. passion이 막 열정, 열망 이런 거거든요. 열망, 모든 열망으로. 근데 뭐 하고 싶은 열망이에요? For being slim. slim이 이렇게 날씬한 거죠. 날씬해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가득 차서 It is no wonder.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뭐가? 많은 사람들이 A를 B로 여긴다는 건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뭐를 뭘로 여기죠? Any amount of visible fat on the body. 몸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양의 지방이든지 간에 something to get rid of. 없애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는 거. 그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사실 지방이란 것도 필요하니까 몸에 있는 거예요. 지방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몸에서 지방을 축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도 요즘 다이어트 열풍이 날씬해져야 돼 하니까 사람들이 몸에 정말 지방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다 없애버려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생각을 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많이 어려웠으니까 이어서 한 번만 하고 넘어가죠. With all the passion for being slim. 날씬해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열망에서 It is no wonder.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That many people view any amount of visible fat on the body. 많은 사람들이 몸에 있는 어떠한 양이든 간에 눈에 보이는 지방을 as something to get rid of. 없애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161번입니다. 봤더니 앞에요.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있고 여기는 보어 자리잖아요. 그럼 이번엔 해석을 어떻게 해요? 주어는 보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됐을래, was을래를 물어봤어요. 자, 뒷문장을 봤더니 no one, 그 누구도 is입니다. 그 다음에 good,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good at everything이니까 누구도 모든 걸 잘하진 않습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뒤에 빠진 게 하나도 없죠. 아, 그러면 누구는 일단 안 오겠어요. 아, was은 아무도 안 해.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시 되는 거고요. 아까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쓰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One lesson, 한 가지 교훈은 쌤, 명사 나왔는데 주어 동사 또 나왔어요. 우리 이거 배웠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죠?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또 나오면 괄호 열고 닫는 거 연습 많이 했잖아요. I learned early on. 내가 일찍이 배운 그 한 가지 교훈이 뭐냐면 No one is good at everything. 누구도 모든 일을 다 잘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162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어는 입니다. 보어입니다. 주어는 보어입니다고 얘는 우리 쉽게 구별할 수도 있겠다. 쌤. 관계대명사 위치는요. 앞에 있는 명사를 쏙 꾸며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보어로는 쓸 수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일단 땡이고요. 대절은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대절은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위치가 의문사의 역할을 할 때도 있는데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 열심히 배울 테니까 일단은 that을 넣어서 하는 것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 One of the most immediate benefits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근데 어떤 한 가지입니까? 가장 직접적인 혜택 중에 하나예요. 무엇의 혜택이에요? Of a webinar. 웨비너라는 것의 가장 직접적인 혜택 가운데 한 가지가 대절입니다. 뭔가 봤더니 it can eliminate,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죠. 뭐를요? A large portion of, 상당한 portion, 부분에 your company's travel budget, budget이라는 게 예산이니까 회사의 여행 경비 예산을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웨비너가 뭐랑 뭐를 합한 것 같아요?
웹이랑 세미나라는 말을, 웹이나라는 게 웹이랑 세미나라는 말을 합한 거예요. 세미나는 원래 다 만나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웹상으로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뉴욕에 있는 사람이랑 세미나에도 거기까지 갈 필요 없죠. 그러면 당연히 여행 경비의 상당 부분이 없어지겠죠. 제거가 되겠죠. 돈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어떤 의미인지 파악했으니까 이어서 해석해보죠. One of the most immediate benefits of a webinar. 웨비나라는 것의 가장 직접적인 그런 혜택, 장점 중에 한 가지는 is that it can eliminate a large portion of your company's travel budget. 여러분 회사의 그 여행 경비의 상당 부분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63번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is 동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주어는 보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근데 여기 what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what은 뭔가 하나 부족한 애랑 같이 다녀야 된다고 그랬는데 뒤에 봤더니 그들은요, decrease, 줄입니다. 뭐를? 공급을. 쌤,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쵸? 그럼 what은 안 되겠다. 그럼 원 말고 이렇게 보어의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거 누구? 그쵸, that쓰면 되겠네. 그래서 that으로 바꿀 거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A significant problem, 상당한 문제. 자, 근데 무엇에 있어서의 문제냐면 with alternative fuels.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대안은 이랬죠. 그 대체 연료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대체 연료 이거 어디서 만들어졌냐? 뒤에 과거 분사가 명사 수식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produced from crops. 이게 곡물, 농작물이니까 농작물에서 만들어낸 대체 연료의 심각한 문제. 그게 대절이래요. 그게 뭐냐면 they can decrease, 줄여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를 뚝 줄여요? The supply of important foods. 중요한 음식의 공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대체 연료 중에 대표적인 게 옥수수 가지고 만드는 건데 옥수수를 가지고 다 연료로 써버렸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네. 그래서 식품의 공급을 줄인다.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붙여서 다시 한번 해석하죠. A significant problem with alternative fuels produced from crops. 그 곡식으로부터 만들어진, 작물로부터 만들어진 대체 연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대절입니다. They can decrease the supply of important foods. 그것들이, 즉 대체 연료가 중요한 식품의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64번 한번 봅시다. 164번은 봤더니요. 알다라는 동사가 나왔고 뭐를 아는지 이만큼이 지금 뭘로 쓰인 거예요? 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hat은 뒤에 뭐가 빠졌어야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진짜 뭐가 하나 없는지 좀 볼게요. The heart, 심장이 pumps, 펌프질을 합니다. blood, 피를. 뭐 완벽한데요? what은 쓸 수가 없겠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that을 써야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For a long time. 아주 오랫동안 people did not know.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뭐를? The heart, 심장이 pumps blood, 피를 펌프질 하는구나. In a circuit through the body. circuit이라는 건 이렇게 순환하는 거니까 신체 전체를 순환하도록 피를 펌프질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목적어로 쓰이는 대절 봤고요. 이제 165번까지 확인하면 되겠다. 이번엔 동사가 누구예요? say, 말하다네. 자, 뭐를 말했어요? 쌤, 요만큼을 말했나 봐요. 여기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that은 명사절을 이끌 수 있으니까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죠. 잘했어요. 자,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Researchers say, 그 연구원들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reality TV programs, 그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offer, 제공해주더라. several benefits, 몇 가지 장점을 제공해주더라. 누구한테? To consumers, 소비자들한테. 근데 장점이 뭐가 있죠? 그 사람들 막 살아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봐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Including,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satisfying their curiosity. curiosity가 호기심이니까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걸 포함해서 몇 가지 장점을 제공해 주더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었으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하죠. 연구원들은 이야기합니다. that 이하라고.
Reality TV 프로그램이 offer several benefits to consumers. 소비자들에게 몇 가지의 이점을 제공한다고요. 뭐를 포함해서요? Including satisfying their curiosity.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해서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6번에 해당하는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 이제 숙제로 내줄 테니까 좀 깁니다. 여러분 꼭 스스로 손해석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어려운 명사절 이야기 이어갈 테니까 결석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과제 보고 끝낼게요. 네, 오늘 숙제도 꼭 해오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디서